어쩌다 받아보니까 너무 좋아갖고. 아니 진짜 야 입이 기미까지 쨍해진다는 게 무슨 소린가 이? 그날 밤에 또 잠을 못 잤다는데 너무 좋아서 이? 야 세상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강은정 텔레비전의 은정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오랜만에 저희 엄마와 함께 나왔습니다. 예, 이번 시간에는요. 이 주제를 한번 선택해봤어요.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아버지가 벌어다 주는 돈을 쓰고 사니까 참 편안하다. 내 생에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.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우리 어머니는 북한에서 아버지가 벌어다 주는 돈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. 여기에는 사회적 배경이 있는데 엄마 맞지? 나뿐만 아니라 이 응. 북한에 사는 여자들은 다 그럴 거야. 그러니까. 영감이랑 같은 회사에 들어갔단 말이야. 응. 같은 그 닭고기 공장에. 엄마랑 같이. 엄마랑 아버지가 같이 이제 닭고기 공장에 취직을 한 거예요. 나이도 많고 하니까 어디서 받아준단 말이야. 그래서 그 다음에는 중소기업? 중소기업에서 그 무슨 우리 북한으로 말하면 지도원이라고 그러지. 그 지도원 여자가 와서 이렇게 아버지 엄마 같이 거기에 가서 일하면 좋겠다고. 취직했으면 좋겠다.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먼저 갔단 말이야. 그 회사를. 우리 영감도 같이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니까 사장님이 데려라는 거야. 좋대 남자 있으면은 나이 지수간 사람 더 좋다고.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니까 나 160 넘은 사람들이야. 엄마. 그런 회사. 지금도. 닭공장. 그리고 급식, 학교 급식. 학교 급식으로 닭고기를 내보내는구나. 썰어서 나가고 잘라서 나가고 이 통꼴로 나가고 그래. 네. 그리고 나는 4층에서 이렇게 급식 나가는 거이 칼질 기본 하는 데서 일하고 아버지는 3층에서 뭐 달기는 그 어문 꿇어다 주고 무거운 거이 꿇어주고 꿇어내가 하는 거 그런 거 그런 거 했단 말이야. 그렇게 어느새 일하다 나니까 나 월급 날이 됐거든요. 월급을 더 주는데 기분이 좋더라이. 이상하게 기분이 묘하더라이. 좋지. 월급 날 최고지.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. 우리 암만 이래도 이렇게 돈 타봐서 한 달 던지고 기뻐해 보기는 처음이지. 처음이지. 그런 감정이 처음이었단 말이야.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있지. 근데 그렇게 첫 월급 탔는데 영감 되게 어찌나 보자 하고 그렇게 하고 봤는데 그래도 한 달 월급이라고 주는데 아버지가 그때 170만 원을 탔어. 이거 낯설하는 거야? 살림할 생각은 안 하고 낯설하는 거야? 그러니까. 어쩌다 받아보니까 너무 좋아갖고. 아니 진짜 야 입이 기미까지 쨍해진다는 게 무슨 소린가 이? 그날 밤에 또 잠을 못 잤다는데 너무 좋아서 야 세상에 이 돈을 어떻게 다 쓰지? 아버지가 월급을 타서 이제 준 거 우리 엄마가 받고 그런 기분 느낄만 하죠. 난생 처음 그걸 받아봤으니. 그래서 나는 내가 탄 돈은 있잖아. 딱 통꼴로 조금했어. 은행에 또 가가지고 딱 조금하고 그다음에 그걸로 있지. 나한테 뭐 실컷 살겠더나 그래도. 아버지가 준 생각으로. 그래도 그러지 않고 그다음에는 술을 좋아하니까 매일 술 한 병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멋있게 계란을 또 얼마나 북한에서 계란 하나 먹어보기 힘들지 않니? 그러니까. 계란 후라이만 찾는다. 계란 후라이. 1년을 그렇게 먹어도 싫어 안 하는 것 같아. 계란을. 아이고야. 근데 지금은 이제는 이 계란 후라이 같은 거는 이렇게 보지도 않아. 쑥 눈이 벌써 삑 돌아가. 싫다는 거야. 이제 실컷 먹어서. 실컷 먹어가지고. 야.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월급도 그렇게 줬는데 뭐 대접을 확실하게 해야 되지. 그래서 그 다음에 고기도 사다가 해주고 뭐 삼겹살이라는 것도 그것도 또 사다가 고소니 이렇게 하고 세상에 내가 이랬다 야 이렇게 여기는 힘들던 어디로든 일하면은 이렇게 돈을 주는구나. 너무 기분이 좋더라니까. 그러니까. 야 북한에서 그렇게 돈 줘봐라 야 마음은 다 하나 같을 거란 말이야. 엄마 마음이 북한 사람들 마음이야. 얼마나 열심히 뛰고 일하고 그렇게 가서 근데 그놈이 사회에서는 군번 돈을 안 주니까 나니 마지막에는 가정을 다 팽아치고 아이 남편 다 버리고서니 장사길 떠나고 장사길 떠난다는 게가 고만다 80%가 중국으로 들어갔어.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.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남편이 이제 가장이니까 월급에 대한 그게 굉장히 강하더라고요. 왜냐면
월급, 일, 이거는 우리 생애 전반을 차지하는 거거든요. 일을 해서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살아요? 못 살잖아요. 그럼 못 살지.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, 그러니까 욱해서 때려치고 싶다 했다가도 가정을 생각해서 아픈 일들, 억울한 일들 이런 거 이제 다 참아가면서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. 근데 북한에서는 아버지들이 구실을 못해요. 우리 한국은 이제 돈을 벌어오고, 물론 맞벌이들도 있지만 그걸로 해서 아버지 월급을 통해서 가족이 살아가지만, 북한은 뭐 아버지들이 돈을 벌어다 줘야 아버지 권위가 서죠. 그래서 북한의 아버지들이 어떤 이제 별명까지 붙었냐면, 무슨 별명? 멍멍이? 멍멍이라고 했어. 그래서 뭉치처럼 먹기만 하고 집이나 지키느니 그런 멍멍이라 해가지고.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, 아낙네들이 장사길을 떠나면 여자들은 사회적으로 통하는 게 많아요. 왜냐면 좀 연약해 보이고 하니까 남자가 가서 뭐 차 한번 탑시다 얘기하기보다는 그래도 여자가 가서 말하면 더 잘 먹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북한 여성들이 굉장히 강해. 엄마 생활력이. 강하지. 그럼 강하지. 남자보다. 그럼 강하지. 그래서 여자들이 일을 하고 남편들은 이제 집에 머물다 보니까 이게 역할이 바뀐 거예요. 여자가 돈 벌어오고 남자는 집에서 살림하고 애 보고, 그러니까 마지막에 만능 열쇠. 그래서 늙은이들이 집에 또 시부모도 있고 뭐 이런 부모들이 있는 집이 많잖아. 근데는 그렇게 부모들을 홀씨하던 게 자기가 나가면 집을 지켜야 되잖아. 암만 사다가 벌어놓으니 도둑질하는 게 많고 하니까, 그 다음에는 또 늙은 부모들한테니 어머니 집만 잘 벌어보니 간식도 좀 사다 주고 또 맛있는 것도 해먹이면서, 그러니까 나 기분이 좀 낫다 막. 그래서 늙은이들을 얼마나 또 그다음부터 집안에 만능 열쇠라고. 진짜 그랬잖아. 여러분 있잖아요.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물론 거부 갈등 뭐 엄청 나더라고요. 북한도 그런 건 마찬가지예요.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르신들이 살기에 진짜 정말 최고예요. 어르신들이 살기에도 심심하면 복지관 가서 노래 부르고 교육받고 와. 아니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저기 동사무소인가 복지관인가 거기다 맨날 우리도 아파트에 울려요. 도시락 준비했다고. 가서 밥 먹고 올 수 있고. 근데 북한은 아니에요. 어르신들이 어디가 말을 할 데가 없고요. 일단 문화생활 할 데가 없고 배가 고파요. 그러니까 문화생활보다도 제일 첫째로 힘든 거는 배고픔이지. 천대 엄청 받아요. 어르신들이. 배고픈 거야. 헐대 많이 받잖아, 엄마. 그럼 그래서 점이 간부나 하는 집 남자들은 자기네 얼굴 체면이 있잖아. 그러니까 나 그런 나이 많은 엄마들 나와서 배추라도 파는 거 봤지. 그 엄마들은 나와서 그래도 나 아들이 돈을 재주는 돈으로 며느리들도 어떻게 못하니까 그저 집에서 없어지는 걸 좋아하니까 걔 장마당에 나와서 그저 배추도 팔고 그렇게 그날 하루 버는 돈은 또 저녁까지 먹고 들어간단 말이니까 너무 좋다는 그러니까 거야.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근데 그렇지 못한 할머니들은 천대 대상이었는데 95년도에 고난의 행군이 일어나면서 이제 집을 봐줘야 되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집 보는 역할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또 어머니 또 이렇게 되는 그때부터 거죠. 조금이 늙은이들이 많이 대접을 받았죠. 나서졌지. 예. 그렇게 해서 그저이 정말이 많은 사람들이 실현서 그저 돼지길로서 밥 벌어 먹는 사람. 두부해서 두부는 팔고 깡지로 또 돼지 먹이고. 그치. 술 먹고 술깡지로 또 돼지 먹여서 팔고. 그러니까 그저 별의별식이 다 나왔단 말이야. 그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있잖아. 하는 수공업들이 늘어나고 사탕을 만들고 신발 공장이 다 나오고 그 개인들로부터 해서 그래서 북한이 그나마 조금 발전했다는데 나라가 발전해서 국외가 된 게 아니라 개인들이 그렇게 하는데 웃긴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돈을 벌게 되면 그 세금을 내잖아요. 그건 너무도 당연한 거잖아요. 근데 북한은 이게 세금식은 아닌데 8대 3이라고 해가지고 개인이 가서 이제 직장을 당연히 출근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장사를 해서 자기가 번 돈에서 3%를 직장에 들여놓는 거죠. 예. 그거를 이제 8대 3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북한 주민들이 이제 벌어먹고 살 틈이 생긴 거죠. 또 그렇게 해서 돈을 걷어 들어간 거는 또 당자금이라고 해서 다 올려간대요. 그때 이 83이라는 게 나왔단 말이야. 83이라는 거는 왜 이런 점이 돈량이나 그 조금 이런 사람들은 그 제 직장에 들어가면
딱 규칙 생활해야 되잖아. 규율 생활이. 그러니까 한치도 이렇게 오기질 못한단 말이야. 딱 거기서 보자 아침에 들어갔다 저녁 때 돼야지 나오니까 시간 돼야.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사업한단 말이야. 작업반장이나 이렇게 또 직접 통하는 사람들은 지배인한테 직접 말하고 이렇게 지배인 동지나 한 달에 내가 자기 돈 있고 좀 배짱이 있는 사람들은 나는 저리 한 달에 얼마 내갔습니다. 83으로 그렇게 해서 난 자유롭게 내가 돈 벌어서 회사에다가 이만한 돈을 내갔는데 지배인 동지 허락해 주십시오 한다 말할까나 지배인이 참 듣기에 걔도 엄청난 큰 돈을 버는단 말이야. 그러니까 나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83을 한 사람들이 많아. 맞아. 자율로 다니면 돈 벌고 중국에도 건너가 돈 벌어가지고 그렇게 재미들은 사람들은 지금도 아마 그냥 할 거야. 그렇게 하고 그저 그 다음에 힘없는 사람 매일 사회주의 지키라니까나 출근해야 되고 그저 그래나 돈은 또 탈 때는 월급 빈쪽지야. 응? 쌀이 그때가 한 키로 2,500, 3,000원 했는데 쌀 한 키로도 못 사는 돈을 뭘 제끼는 건 또 왜 그렇게 많은지 빈쪽지나 같지. 그런 걸 길에서 뭐 그따 걸 갖다가 주면 애미네들이 무슨 제 남편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남편이 대접을 못 받는 그럼 거예요. 그러니까 나 집에서는 또 짜증이 나고 가장이라는 게 어디서니 돈도 하나 못 벌어온다고 맞아. 실제로 남편이 잘못된 일은 아닌데 그치. 그럼 뭐 집에서 애미네들한테 구사리 먹고 그치. 와이프한테. 그 옵심받고 진짜 그렇게 별 사는 그렇게 남자들이 사람이- 많이 있어요. 그런 남자들이 많았어. 엄마 어때요? 솔직히 말해보소. 응? 북한에서 아버지보다 한국에서 아버지가 더 예쁘지? 북한에서 아버지 예뻐본 적 없지? 야 당연하지. 돈을 벌어다 준 적이 없으니까. 근데 그것도 가만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그저 정말이 내가 그거이 보름 먹이느라고 보도록 거렸으니까나 아니 꼰 것도 있고 많았는데 엄마가 벌어 먹이려 오는 역할을 더 많이 했어요. 내가 많이 했지. 그럼 뭐 무슨 봄, 가을, 겨울 자는 시간이나 쉬는 시간이 됐지. 그러니까. 뭐 보난 날이 있었어? 봄에는 농사 짓고 또 가을에는 걷어들이면서도 이삭도 줍고 또 짬짬이 우리 엄마가 몰래 장사도 하고. 근데 아버지도 노력 안 한 건 아니에요. 했는데 그게 이제 엄마 마음에 안 드는 거죠. 워낙 남자의 역할이 없으니까.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잖아 북한은. 근데 이제 그 대한민국에 오니까 나 돈을 줘서 기는지 세상에. 너무 열심히 일한다니까. 아버지가 그래서 어떤 데막 들어와서 뭐 힘들다 한다 그래. 아이고 힘들면 좀 쉬라고 영감하면은 있지. 진짜 쉬라? 이런다 그래. 아이고 힘들면 좀 쉬면서 해야지. 그러면 이렇게 또 그래도 또쫙 추게 주면은 또 좋아서 쓰게 되지. 아침에 또 이렇게 나가고. 아버지가 어린애네. 완전히 아들처럼 놀라고. 그래도 일 잘하니까 좋아. 그래서 그러니까. 그리고 이제는 자식 서희가 와서 이제는 다 시집들 가서 그다음에 지금 영감너치 둘이 남아서 적적하기도 하지만은 야 그래도 이렇게 걱정 없이 사는데 정말 꿈 같은 생활이지. 근데 저놈이 북한하고 자꾸 비교를 안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는 내가 너보고도 말했잖아. 오늘따라 빌라게 그 옆집에 사는 그 운이네가 생각난다고. 그래 가는 얘기도 하면서 그 집 아버지 소리도 하면서 그러면 또 새롭게 이 사람도 생각해보고 저 사람도 생각해보고 그러면서는 아버지하고 얘기했다니까.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어머니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북한의 이제 여성들의 삶, 아버지들의 그 대접 이런 걸 말씀드려봤습니다. 빨리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저곳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아버지, 어머니들, 남편과 아내들, 할머니들,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몸부림치는 저 북한 너무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오늘도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